아프간 사태요.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아프간 사태는 1탄, 2탄은 K파트에서 말씀을 드렸고 3탄은요. 지금 차이나 미션 센터하고 그리고 위구르하고 중공하고 탈레반하고 대만하고 이 키워드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반동속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동숙이다.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그런데 시진핑을 제거하기 위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효과가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걸 이따 좀 풀 텐데 이게 중공에서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 베이다이어 회의가요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 네. 베이다이어 회의가 중공의 그 전직 주석들, 부주석들, 전직 총리, 부총리 이런 완전 지도자들 덩샤오핑 이후로 막 짱쩌민과 후진타오가 그 주변에 있는 상무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밀회의를 하면서 그때는 언론도 다 조용하고 그 현직 지도자들도 다 엎드려 있어요. 다 조용하고 그러고 나서인데 그 소식이 언론에도 안 나오고 비밀이 다 감춰졌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게 17일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5일 동안 23일까지 시진핑이 인민일보라고 있지 아시죠? 네. 그 인민일보가 뭐 차이나타운 강원도 그 네. 여자가 하고 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인민일보가 중공의 그 국영 언론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완전 중공 지도자를 매일매일 띄우고 매일매일 동정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인민일보의 패턴을 분석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농객들이. 근데 지난 17일 이후 18일부터 23일까지 시진핑에 대해서 거의 한 번 언급했다. 오, 그거는 정말 이례적인. 네. 그리고 누구를 떠올리기 시작했냐면 왕량이라고 했어요. 왕량. 왕량이 누굽니까? 왕량이 상무위원 7위 지금 서열 7위 그리고 정협 정치 이 정협 의장을 맡고 있고 정협 주석 맡고 있는 7위인데 지금 항상 후진타오나요 부주석일 때 시진핑이 부주석일 때 항상 다음 후계자를 그 베이다이어에 있는 원로들이 얘 이번에 티벳 중공이 합병하고 그렇게 해서 상징적인 그 날을 축하하는 날을 티벳으로 한 명을 보냅니다. 네. 그게 다음 지도자예요. 근데 이번에 왕량을 보냈어요. 이름이 왕량이 왕허 아닙니까? 잠깐만. 미안합니다. 왕량 맞네. 정말 왕량이 맞네. 그래서 인민일보가 그러면은 예. 그리고 24일부터는 다시 인민일보가 시진핑을 띄엄띄엄 언급하기는 시작했는데 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왕량이 티벳을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갔고 후진타오 갔어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들은 다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갔고 왕량이 경제주석회의, 경제지도자회의의 멤버가 아닌데 최근에 경제지도자회의에 10번을 참석을 했고 국가경제지도자회의 네. 그리고 서열을 4번째로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반시진핑 세력과 시진핑 세력이 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언론인들하고 그 중공의 일반 농객들하고 전문가들, 박사학위 받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오는 지금 루머가 뭐냐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이 반쯤 항복했다. 반쯤 항복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년 후인 올 11월 달에 그 베이다이어 원로들이 경고를 했어요. 반시진핑 세력, 짱쩌민, 후진타오부터 쭉 전부 다가 뭐랬냐면 네 11월까지 거취를 결정해라. 네 11월까지 그만 안 두면 12월부터는 네 와이프 죽고 네 딸 제거된다. 그리고 딸 신분을 쓱 올려가 겁을 주고 와이프의 동정을 쓱 다 올리기도 하고 그게 반시진핑 세력들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 반시진핑 세력들이 작아지느냐 커지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짱쩌민 신문이에요. 네. 근데 그게 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오히려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에서 시진핑 목소리를 줄이고 있고. 네, 이건 되게. 네. 그래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시진핑이 한 발 손을 들었다. 왜?
야, 네 후계자 정해라고 하는 것이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시진핑은 아예 이번에 후계자도 안 정하고 지가 그냥 이대로 가다가 필요로 하면 꼭두각히 총리를 내세우려 했는데 그래서 시진핑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짱점인 반 시진핑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진핑을 올해 11월에 물러나게 하고 내년 2월 사이에 물러나게 한다. 이란. 그리고 왕량을 총리로 올렸다가 부주석으로 올리는 방법. 이게 이란인데 이 안으로는 시진핑을 바로 주석직을 못 물러나게 하면 왕량을 총리로 임명시키는 것까지 서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리커창 대신. 그러면은 뭐 네. 거의 그리고 왕량이요. 시골에 완전 시골에 그냥 나무꾼 출신이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인데 17살부터 해서 이제 말단 공무원이 되기 시작하고 전설적으로 이제 30대에 시장이 되고 40대에 성장이 되고 그래 최연소를 다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파가 누구냐 좀 불구명하다 하는데 한 번 어떤 인지냐면 보시라이라고 지금 숙청당인 권력자시죠. 완전 공안 쪽에 네. 완전 대빵. 그 시진핑도 출려했던 것이죠, 보시라이가. 근데 보시라이가 숙청되기 전에 아주 잘 나가는 기간에 5년 있었는데, 그 초기에 이 왕량을 쳐가 죽이려 했어요. 시진핑 전에. 근데 후진타오 말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알아본 건가요? 그때 후진타오가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천당 계열이 된 겁니다. 후진타오에게 충성을 하고, 후진타오에게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천당 계열로 보시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시진핑 쪽도 그래요. 얘는 아무 쪽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어. 근데 사실은 후진타오한테 한번 죽을 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깜빡할 거를.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반 시진핑이다라고 보였지만 반 시진핑이고 리커창보다 더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케이크를 나누는데 한 개로 나누면 케이크를 키우고 더 키워서 나눠야 된다. 한 번 키우자가 아니고 케이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많이 키우고 크게 만들어서 케이크를 나누자.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갖고 있는 케이크, 커져 있는 부자들의 케이크를 쪼개서 나눠 먹자. 불을 빼뜨려서 나누자잖아요. 그런데 이 왕량은 아니다. 피자도 키우고 케이크도 키우고 조금만 참고 더 키울 만큼 키워서 배부르게 먹자. 시장경제주의자예요. 왕량이. 근데 이 왕량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왕량에 대해서 경호가 붙기 시작하고 재밌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권력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작년 말에 저는 살짝 정보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작업이냐? 차이나 미션 센터다. CIA이고 대만의 그 훈련을 시킨 요원들이 대만인들이 중국을 본척을 둔 사람들이 공작원들이 중공에 많이 들어가 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시진핑이 과연 후계자를 낼 수 있냐 없냐가 이번 결정의 문제였거든요. 시진핑이 왕량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왕량이 티베트, 후진타오 갖고 시진핑이 갖고 다 주석이 된 코스. 거기에 원로들이 왕량을 보냈고 시진핑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왜? 한 명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애써 평가절하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 시진핑 세력이 시진핑을 2월까지 제거를 하든지 물러나든지 죽이고 심하면 그리고 왕량을 총리로 뽑아서 총리거나 총리로 지명 예정인 왕량을 바로 주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이하는 시진핑이 끝까지 버팅겨가지고 있으면 시진핑 주변의 권력을 하나씩 다 빼는 거예요. 시진핑이요 나중에 짱점이니 후진타오를 골병들게 할 때 마지막까지 군사위원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주석을 주고. 후진타오가 그래서 5년을 바보된 거예요. 10년 중에서. 힘을 다 뺐다고. 근데 후진타오는 자기가 당해놓으니까 시진핑은 병신 같고 공 같으니까 안 그러겠지 하고는 놔줘 그랬다고. 근데 이번에는 왕량이요. 지금 밀고 있는 세력이 조금 무서워요. 어떤 세력? 인민군입니다. 인민군은요. 지도자들 마지막에 대의 명분이 안 맞고 원로들이 전부 다가 돌아서서 한 후계자가 세워진 후일 때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비행기도 격추시키는 게 도망가는 지도자를 격추시키는 게 인민군이라니까요. 근데 인민군이 왕량을 많이 따라요. 그리고 공산당 중간 간부들이 왕량을 좀 따른다고 해요. 며칠 사이에. 왜냐?
부자가 되게 해줄 것 같거든. 다시 돈을 벌게 해줄 것 같거든. 그러고 왕량이 되면 시진핑이 과외 금지, 사교육 금지, 영어 금지. 엄마들, 광부 엄마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베이징에. 과외 금지하고 사교육 금지시켰다고. 강남 엄마들 건들면 안 돼요. 근데 강남 엄마들을 시진핑이 건드렸다고. 게다가 수해 사건도 민심이 엄청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진핑이 대기업들 조지고 있잖아요. 그 조지는 대기업들이 알리바바. 저 작년부터 말했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순서로 갈 거라고. 텐센트 검찰에서 집단소송, 그건 차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포함해서 이번에 18조 원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돈 털어가지고 나눠주겠다. 근데 거기서 반은 어디로 가느냐? 시진핑 공산당에 뇌물로 간다니까. 국가에 기부하는 거니까. 기부가 그렇습니다. 중공 사회주의 공산 독재는 국가에 기부하면요. 독재자가 재단도 만들고 독재자가 돈 빼가면 못 잡는데 몰라요. 그래서 왕량이 2안까지 말고 4만은요. 시진핑이 끝까지 가더라도 왕량이 시진핑을 날리는 작업을 하는 걸로 요 1, 2, 4만으로 가고 있는데 시진핑 쪽에서는 왕량 리커창 대신 총리 시켜주자 그래. 네. 타협을 지금 반쯤 한국에 했잖아요. 근데 이 왕량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이란 이안이 있더라고요. 석 달 전에 K파트에서 한번 언급한 건데 그때 목요일 방송 안 했으니까 그 메드베데프인가 하고 푸틴 모델 아십니까? 푸틴이 10년인가 두 번을 하고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으로 시키고 자기 오른팔을 그 사이 푸틴이 총리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메드베데프 한 번 다 임기 끝나고 나니까 바로 푸틴이 대통령 돼가지고 헌법을 바꿔 중신으로 가듯이 20년 정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시진핑이 어차피 왕량이 왔으니까 왕량이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목줄을 잡아서 왕량이 일가의 비리라든지 왕량이한테 돈이라든지 문제없는 걸 살펴서 왕량이 목줄을 잡아서 내가 그냥 계속 유지하고 왕량을 내 오른팔로 해서 방패막이 총알맞이 같이 내 편으로 쓴다. 사실 가능성 낮아요. 왜냐하면 왕량은 지금 이제 뜨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시진핑은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3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왕량은 두 번째 모델이 뭐냐면 시진핑이 그래 미안하다. 네 왕량 네가 약정하자 내하고 네가 이번에 주석을 해라. 대신 국방위원장은 내가 군사위원장은 내가 진다. 내가 총리할게. 이런 안을 러시아 모델 안이 3개월 전에 나왔다니까요. 시민식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중공은 69세가 넘으면 지도자를 금하고 있어요. 68세 이후로는 한자로 뭐가 있더라고요. 67세까지는 오케이, 68세 이후로는 안 돼.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번에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왕량도 다음에 네 해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독재 체제를 가진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제일 대표적이겠지만 독재 체제가 붕괴되는 신호탄은 권력의 분전 가능성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북계도 너무나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북계가요, 대표님, 유 변호사님, 지금 북계가 코리아 미션 센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리아 미션 센터가 생긴 연도로 보니까 2017년 5월입니다. 그게 뭐냐면 탄핵이 일어나고 그 전에 김정은 제거를 실패했던 거. 요 김정은이 사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김정은이 잠깐만요. 자, 김정은이 사진입니다. 이게 똑같은 놈이 있죠, 그죠? 엉덩이 김정은 같습니까? 이 변호사님. 저 오른쪽. 네, 맞아요. 뒷짐지는 게 김정은이고 이놈이 죽은 똑같이 생긴 놈이에요. 그 다음에 대타가 좀 안 닮은 놈이고 세 번째 놈은 진짜 안 닮았고 먼 거리에서 하는 놈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김정은 암살이 실패했고 닮으면 닮을수록 죽는 건가요? 그 암살 시도할 때 김정은인 줄 알고 이걸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탄핵이 진행이 공산 그 노동당 신문에서 진행이 내려오고 그때부터 노조하고 종북들이 발기하고 그래서 노조 촛불 세력들이 2016년 10월에 너무 약하니까 중공 세력이 갑자기 가세해가지고 촛불 세력들이 젊은 애들이 마스크기고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들불처럼 커졌는데 이미 그거 확인된 사실이에요. 예예예. 근데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정권이 사실은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미국이 정권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한답니다. 주요 신국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돌리고 그 군정 3년 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도 여론조사 때렸다잖아요. 50년대.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북괴가 지금 이렇게 북괴가 지금 김정은이가 한 놈이 죽고 또 작년부터 말씀 기억나시죠? 김정은이가 누워있다. 김정은이가 네. 혈관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프랑스 의사도 중공폐렴 때문에 못 들어오고 중공에서 오는 사람도 넣고 국내 평양에서 제일 잘한다는 의사가 실수해가 7분을 허비했다 해가지고 반신불수 비슷하게 돼가지고 거의 기어 나왔다가 뭐 마약 먹고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며칠을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상태라고까지 이야기가 이제 돌았는데 이 김정은이가 시진핑하고 똑같이 노동신문에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최근 한 달 사이에 노동신문에 그리고 김여정이가 최근에 한 것도 신호잖아요. 당 중앙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또는 위대하신 영도자, 친애하는, 경애하는 이랬는데 다 빼고 김정은만도 빼고 딱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그리고 이번에 요즘 노동신문이나 당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이런 데가 뭐라다 하면 그냥 뭐 지도자 동식 또는 중앙위원회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김정은을 지우고 이번에 언제입니까? 8월 25일입니까? 북계에서 무슨 창건 무슨 기념일 중요한 날인데 네. 그때 나온 성명 글에 김정일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을 언급 안 하고 그냥.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성명을 80% 내용 같이 냈어요. 네. 근데 그때는 10몇 번이 들어왔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지도자든지.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김여정도 지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김여정도 같이. 김여정도 지워지고 있고 김정은도 지워지고 있고 당규약에서 총비서라는 말만 이번에 나왔어요. 총비서는 김정은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명의 비서를 만들 수 있다는 노동당 규약을 바꿨거든요. 헌법보다 높은 거. 그러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기 시작했고 그걸 작업을 친 게 분열과 이간질, 친중, 노동당 조용원 세력 그리고 반중, 군부, 리병철 세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균형을 맞췄는데 조용원이 2달 전에 이병철이랑 쳤는데 리병철이가 가만히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리병철이가 복귀해서 지금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상태. 근데 둘 다 미 국무부 차관에 의하면 둘 다 접촉을 하고 있다, 미국과. 그리고 둘 다 중국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엑싯을 언제라도. 친문은 없습니까? 친문? 없어요. 없어요. 그건 졸교로 보고 있고, 그냥 회사로 따지면 그냥 만년 과장 정도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부장인데 과장을 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 게 코리아 미션 센터가 조용히 표면상은 그때 센터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끝나고는 센터장이 그만뒀댔는데 네. 이게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게 제가 K파트에 한 달 반 전인가 2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USB하고 SD카드가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중공 국경이 다 막혀있고 해상선이 다 막혀있는데 어디로? 수송기에서 떨어뜨려서 또 수송기에서 무인드론을 떨어뜨려가지고 무인드론에서 통통통통 GPS 좌표 알려주면 거기에 다 가서 수거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버림받았다. 문재인이 들어오자마자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말 북계 안에 있는 장성급들하고 김정은 요 옆에 난 요놈을 제거하려다가 뭐 제거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흩어졌습니다. 옛날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나서 휴민트를 다 제거하고 리스트를 잡아가 다 암살시키고 이렇게는 북계에다가 못 주게 장치를 해놨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탈북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했고 그 다음에 공작을 많이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남아있다. 그런데 그분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 끊어버리고 다 굶기고 다 죽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걸 거둔 게가 미국이다. 그래서 그게 코리아 임무센터다. 그리고 네.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플레이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 확 줄이고 코리아 미션센터가 없어진 것처럼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평양 미션센터라고 이제 아시아 전체를 다루는 거 안에 네.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CIA 조직으로 있고 그 센터장만 계속 지금 문재인한테 또 정의용하고 친척이라 아는 사이라고 해서 계속 언론에 띄어지고 플레이되고 또 문재인이 꼭 계속 그 정권에서 미국 하는 걸 다 막고 하니까 대신에 폼페이오하고 그 북계에 들어가서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성사시키고 김정은이를 묶어서 제재를 시키면서도 싱가포르로 나오게 한 역할을 한 거는 로버트 김 센터장. 김 센터장이 맞고 CIA 센터장이라는 사람 앤드류 킴이 맞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느 시점에 보이는 표면에서 빼버렸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전에 그만뒀다가 다시 복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CIA 공작원 출신. 007 수준이에요. 죽었다 다 살아났다 나오고 하는 사람이 앤드류 킴. 근데 그거가 지금 영향을 지금 받은 게 지금 미국에서 공중에서 USB와 한국 그 노래와 이런 게 들은 게 다 떨어지면 이걸 그 꽃제비 출신 애들이 다 받아가지고 팔아요. 공급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계는 그 노래, 한류 노래 때문에 진짜 무너지고 있고 오빠라는 말들이 습관화돼가지고 오빠라는 말하면 6개월에서 2년간 수용소로 보낸다 정도로 그게 천천히 작업한 씨앗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뿌렸던 그 씨앗들이 미국이 걷어줘가지고 죽지 않고 학살 안 당하고 지금도 안에도 있다. 그리고 안에서 자체 인쇄기 가지고 삐라도 만든대요. 찌라시를. 그런 상태로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이제 자꾸 기대가 생기죠.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북계 안에서 자신이 죽을 때는 또 흙 속에 수명을 다 묻고 시체도 그냥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덮어야 돼. 덮어놓고 이제 눈 감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발각이 돼도 안 되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코리아 센터가 2년, 3년, 4년, 5년, 2017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국정원하고 문재인이 태업, 협조를 안 하고 해도 결국은 뭐다? 중공 쪽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북계를 지금 거의 무너뜨렸다. 근데 그걸 중공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공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업들 이간질을 좀 시키고 지금 어느 나라 기업들이요? 중공. 마윈. 아까 대기업 이야기 나왔는데 마윈이 두드려 맞은 게 마윈을 계속 말하도록 이렇게 자극을 만들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윈이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계속 내니까 시진핑이 마윈을 조지고 마윈을 짱쩌민한테 도와달라고 더 붙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 42개 중공기업 IPO를 기업 공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수가 시진핑이 아니라 짱쩌민 계열이에요. 아예 자금, 이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 이놈들이 될 바에는 아예 자금을 이놈들 끌어가지고 이놈들 피를 말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반 시진핑 세력을. 공산당 그렇네요. 그리고 그 차이나 미션 센터가 했다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해가지고 우리 젊은 애들도 있었지만 중공에요. 매력이 되는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이 이번 생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일도 안 하고요. 그냥 노숙도 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음식이랑 숨만 쉬고 있고 막 이런 게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가 있다 하는데 그 작업을 한 게 지금 표면에 올라온 차이나 미션 센터. 다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차이나 미션 센터를 이번에 발표는 했지만 사실상 공식화시키고 않았고 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 안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 대만 공작원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중공으로 보내고 또 대만 공작원들 작업을 해서 홍콩으로 보내고 그리고 대만에다가 지하 비밀기지를 두고 거기서 사실은 킹크랩 같은 우마오당에 대응하는 그런 것까지 했다는 말까지. 왜? 이 이야기는 공산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언론에 멘트를 잠깐 따가지고 뭐랬냐면, 이번에 시진핑 세력들이 신문에다가 뭐랬냐, 왕이 포함해서 탈레반이 아프간 장악인가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런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황구시보하고 이런 데서 신화에서 축 빼버렸어요. 왜?
5억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고 싫어요, 반발. 그래서 중공에서 처음 기사를, 정부 기사를 삭제가 내렸습니다. 한번 항복을 한 게 징후가 보이죠. 인민일보에서 시진핑을 베이다이어 결정난 이후로 싹 줄였고 왕량이 나타나서 티벳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나 미션센터가 이제 오픈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과외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자본주의를 막으니까 반발하는 엄마들을 만들고 이번 생 망했다라고 그냥 중공에 협조 안 하는 게으른 청년 아이들을 만들고 그래 하면서 차이나 미션센터가 공식화되고 이거 할만하다. 이제는 중공 시진핑 끝내자. 그러면서 반 시진핑 세력을 돕겠다. 그래서 왕량이도 돕겠다. 그리고 차이나 미션센터가 지금 제일 쓰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어떤 겁니까? 탈레반. 아까 저 키워드 드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혜경 국강TV인가가 제가 지난주 말한 것하고 언급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뭐 찾아낸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신 거예요? 뭐냐면, 그, 중공이 가장 떨고 있는 게 탈레반의 이면입니다. 탈레반은 표면적으로는 중공한테 히토를 사가 돈 많이 내라, 1대1로 내라고. 물밑으로는 자기들이 죽을 때, IS에 의해서 자기들이 초토화나고, 튀겨지고, 태워지고, 성기, 팔다리 다 절단돼갖고 마지막에 목 자를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던 동료들을 봤잖아요. 네. IS가 그렇게 탈레반을 작살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세력들이 파타에 숨어 있을 때 서로 우리가 말이죠. 힘들 때 라면 끓여 먹던 사이. 우리 둘이 힘들 때 라면 끓여 먹었다. 우리가 나중에 자유국가 정권을 때 자꾸 윤승석 대변인 오자고 우리 임시정부 때 라면 끓여 먹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동고동락을 잊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슬람이 같은 순위파 강경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국보다 가까워 돈보다 가까워 형제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달 전에 제가 K파티에서 토요일날 말씀드린 거 있어요. 뭐랬냐면 탈레반이 위구르 무장 독립단체를 아프간 안에서 숨겨주고 훈련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무기는 트루프 국가 형제들이 나눠주고 있다. 터키도 무기를 줬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동투르키스탄 위구르 무장 독립 세력이요. 지금 탈레반의 지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 탈레반이 정권을 이렇게 좀 빨리 잡았으면 저게 예상보다는. 근데 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 투르크 형제들 차겠어요? 같은 순위파고, 같은 이슬람 형제들이고, 같은 극단주의자들이고, 같은 폭력과 테러를 좋아하고, 그 모든 기법을 다 지금 전해줬는데. 같이 손을 잡을까요? 그럼요. 탈레반이 600명, 700명밖에 없을 때, 위구르 무장독립단체 600명, 700명일 때 서로 고기 나눠 먹고, 서로 산속에서 술 마시고 서로 대화 나누고 밤새도 그런 사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와칸 해랑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프간의 꼬리처럼 생긴 조그만 꼬리처럼 생긴 길. 네. 영토인데 뭐 100몇 킬로 안 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지도를 제가 여기 지금 유튜브는 K파티에 지도를 바꿔갖고 넣어놔갖고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와칸 하랑이에요. 거기가 위구르하고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에서도 위구르. 근데 여기는 위구르 무장독립체죠. 네. 이 통로만 지나가면 위구르에서 테러가 할 수 있고 바로 위구르에 핵시설이 다 있어요.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다음에 합시다. 네. 그래서 그 위구르가 왜 지금 위구르 무장독립세력과 탈레반이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냐면 위구르는 지금 동투르키스탄이고 터키와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서투르키스탄이거든요. 네. 자기들은 투르크 제국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공에게 돈은 받지만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또 중공인들 상대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테러를 파키스탄 정부에서 누구라고 소행이라고 했는지 3건이 났어요. 버스 테러, 공사 현장 테러. 탈레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는 탈레반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놈들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동투르키스탄 위구르 애들이 중공 테러인 거예요. 탈레반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은 직접적 관여를 안 했다고 언급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3건 다 탈레반과 연관 있는 무장 세력에서 했다. 근데 중공을 쳤다. 그래서 중공에서는 위구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공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중공이 위구르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고 탈레반에 대해서는 지금 옥수로 말을 아끼고 있어요. 말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네. 호의적으로 했는데 중공 인민들이 5억 명이나 지금 댓글을 달아가 기사를 내릴 정도니까 그 작업도 그 대만에서 킹크랩을 돌렸다. 우마오당에 대적하는 걸 미국이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 대만의 그 좋은 첨단 시설과 서버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이나 미션 센터가 지금 아주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유변선 이거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요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 미군이 철수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대만을 미국이 포기할 수 있다. 아프간 때문에 이런 좌파들이나 미국 선동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변선 삼성에 비서실을 뭐 하셨죠? 그렇게. 비서실은 아니고 인사팀. 예, 인사팀.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대만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만을 불침항모라고 옛날에 메가더가 말했고 대만이 지금 주미 대만군을 주 대만 미군이라 해야 돼. 주한미군, 주 대만 미군. 그렇죠. 주 대만 미군을 3만 명을 지금 배치하는 계획안을 살짝 공개했었어요 미군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그 좌파들의 희망사항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이거 오빠에서 자꾸 저기 뭐야 카드라를 많이 따라가요. 예, 이걸 왜 포인트 따라가는지 생긴다고. 조금 오히려 그 선동에 저희가 그 영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네. 사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위탁 반도체 공정하고 자체 생산하고 세계 50%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대만의 반도체 TSMC가 대만보다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이유죠? 4차 산업 이후로 5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반도체를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쪼아내고 나니까 화웨이부터 해서 중공 회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어요. 작살돼요. 화웨이 지금 뭐 부도 직전입니다. 현금을 67% 남은 현금 다 끌어쓰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만에 현금 67%가 남았으면 다음 6개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화웨이. 그래서 지금 화웨이 서버 사업 부분을 팔라고 있어요. 안을 판 다음 순서로. 그 정도로 반도체를 딱 묶으니까 중공이 죽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중공이 TSMC만 먹으면 미국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거를 중공이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중공이 지금 TSMC를 먹으려는 거고 미국은 안 돼. 그러면 너 전 세계 반도체로 늘었다 줄였다 공급량하고 반도체로 중공이 하면 미국이 10년, 20년 준비도 못했고 그러면 백업은 있죠. 삼성이 빼고 세계 점유율 30%. 그래서 대만을 놓쳐도 삼성은 못 놓치는 거고 미국이 1순위는 대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TSMC 반도체 회사 때문에. 그래서 주 대만 미군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고 차이나 미션 센터가 사실상은 대만 안에 있다 지금. 이런 거고. 그래서 대만을 뺏기게 하거나 중공을 분열시켜서 중공에서 독립하기 원하는 위구르 탈레반 밑에 있는 무장독립 위구르 단체에 통해서 위구르 핵시설이 있잖아요. 아세요? 그건 몰랐어요. 핵시설이 거기 있고 핵미사일 실험장이 거기 있어요. 핵시설 핵무기 여기 100개 이상 있다는데 거기. 그거 위구르가 모르겠습니까? 털 수도 있지. 네. 그리고 거기가 중공에서 수출하는 자원들이 거기 20몇 프로 이상,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태양광 자료들, 히토리 포함해서. 그래서 위구르가 날아가면 중공의 자원들은 반토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만도 완전한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 대만 미군이 들어오면 이제 대만은 완벽한 독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홍콩하고 지금 티벳까지도 위구르 되고 나면 분열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연해주하고, 만주하고, 그 길림성 쪽하고는 나중에 미국이 자치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하면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만약에 관할권을 주게 되면. 중공한테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감당 못하는 이제 막 독립한 그 나라들 줄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도 제코가 석자니까 감당 못하니까 외몽골에서 내몽골을 못 받으면 거기도 영토가 비는데 그러면 거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중공을 분리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은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한테 주겠습니까? 러시아 커지게? 일본한테 줄 것 같아요. 일본하고 독일은 끝까지 감시해야 되는 곳인데 왜 주동미군하고 주행미군이 영원히 있냐면 얘들은 언제라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것처럼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아서는 일본에 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정권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파 정권이 들어오고 미국과 잘 협력하고 하면 관할권을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그러면 거죠. 대한민국에 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 뒤로 호박씩 가는 일본 말고. 일본이 제일 원하는 게 미국이 반대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일본은 대륙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륙으로 들어가는 순간 일본은 진짜 미국만큼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중공이 쪼개져도 대한민국한테 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순하거든. 러시아 주겠어요. 신생 독립국도 지구들 코가 석자고 몽고가 감당 못하고. 그러면 일본은 대륙에 가는 걸 미국이 무조건 막는다니까. 그러면 누구다 대한민국이다. 근데 우파 정권이 들어오고 통일이 된 상태면은 그 일이 더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외교적인. 그럼요. 네. 서희가 거란 적도 쪽간이지만 강동 몇 성을 받아왔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는 대만은 미국이 놓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중공도 놓지 않으려지만 중공과 미국의 군사력포에서 힘은 중공이 100분의 1도 안 돼, 사실은. 항공모함으로 더 가다가 멈추고 하는 디젤인데. 그리고 한국의 마지막 보루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이 포함해서 본사 전부 다를 미국 법인으로 통째로 옮겨오지 않으면 삼성도 한국이 삼성덕을 본다. 왜? TSMC가 만약에 폭파당해가 TSMC가 가동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내전이 일어나면 중공이 엿먹을 해가지고 우리도 못 먹는 거 엿먹을 해가지고 TSMC 본사하고 공장하고 대만 거한 1, 2년은 가동 안 되게 폭파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테러도 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는 사실은 유일하게 이 치킨 게임을 견뎌낼 수 있는 회사예요. 사실은.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장치 산업에 있어서 유일한 보루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3.4% 소금 여러분 같은 분들이 왜 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으면요 이 자유임시정부가 우파 정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허황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불가능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낙동강 경선에서 좌파 강점기 버티면서 조금씩 이겨내는 게 필요하고요. 한 번에 뭐 우리가 로또를 말하듯이 뭐 펑펑 이거보다는 버티고 있고 또 우리가 유변선 저하고 동의하잖아요. 인간의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이번 판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임이다. 네. 시진핑이 미국이 또 바이든이 그 안에서 중리산이하니까 아프간을 계속 끌어가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공습시키려고 하고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어서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걸 다시 중간선거로 써가지고 공화당을 뒤집어가지고 공화당이 지금 거의 6대4로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 창하원 다 잡아오면 다시 바이든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런 그림까지 다 그려가는 이 진짜 빅 브레이트 게임인데 참 대표님 말씀 들으면 참 가슴이 뛰면서도 우리가 20년 안에 그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중공은 분열되고 시진핑은 저는 그 분열을 자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렇게 독재를 하고 이렇게 틈을 주고 미국하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공격까지 하고 중공패력으로 전 세계를 다 죽게 만들고 이런 틈을 안 만들고 도강양이처럼 진짜 짱점인 같은 놈이 10년을 더 했다면 진짜 우리 전 세계가 위험했겠죠. 맞습니다. 스파이 다 당했지. 매수 다 됐지. TSMC까지 먹었을 수도 있죠. 꽂혀서 본사를 다 옮겨갈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만의 그 폭스콘, 대만 친중 폭스콘, 아이폰 위탁 만든 그놈 대선 후보로 내냈었잖아요. 근데 차이잉웨인이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미국 작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모든 작업에는 저는 흐름에는 정말 큰 그림이 있고 인간이 그 지켜보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변사님과 저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자리 지킵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감당하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고 하던 일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중공이 무너져도 문재인은 죽고요. 김정은이 무너져도 문재인은 죽고요. 어쨌든 끝나나요? 50년 전도 못 잡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